네, 인터뷰하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도대체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뭘 하고 있는지 당신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 수행할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느끼신다면 사실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수행이라고 하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는 수행이 어느 정도 마음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거든요.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 답을 구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뭔가 자꾸 답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처음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답을 구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분명해지고 싶어하는, 명확하게 보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수영을 하고 싶은데 흐릿한 것 같고 분명하지 않고 이런 느낌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수행은 최대한 단순하게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단순한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사티하는가,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딴 거 없잖아요.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거기서 할 거 있습니까? 없죠. 나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죠. 그죠? 뭔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뭔가 확실해지고, 느낌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어,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어가는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딴 거 없어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지금 수행하고 있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궁금할 때마다 도대체 수행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마음이 의심을 할 때마다 지금 알아차리나? 등산대 있는가? 질문하십시오. 그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증산대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했을 때, 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아, 지금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다라는 거. 아, 이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대상이지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거죠.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도 한 번씩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 기억하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지금 느낌을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엔요, 약간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나도 수영 한참 할 때는 내가 약간 이상해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움직임은 몇 걸음 안 되지만 그 사이 마음은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이 정신이 물질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벌써 막 수백 개의 마음이, 수천 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지금 알아차리나, 지금 사티하는가, 지금 2번 했죠. 이제 2번 알아차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나마 왜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나마 그 질문이라도 하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있겠냐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 하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막 스스로 의심스러워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그냥 질문하는 거,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럼 혼란에서 벗어나고 사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수행을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일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행 자체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스페셜한 걸로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 자체는 사실.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거 알아차리는가?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거.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질문은 질문이고 수행은 또 따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의심이 드는 거죠. 여기 무슨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일도 아니고 언제까지 딱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띠 없이 그냥 정신 없이 해서 하루 이틀 일찍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평상시에 안 하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또 그 뭔가 익숙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전에 잘 몰랐던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또 이해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음이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은 거친 마음이라고요. 그 밑에 더 미세한 마음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동안은 수행에서 이제 얻은 지혜도 있고 많이 들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일을 이렇게 막 미친듯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수행을 하면서 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이익된 거다,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밑에 마음, 미세한 마음, 미쳐보지 못한 마음은 이 일을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계속 그 일하는 이제 그 하루 이틀 안에 뭐 다 끝나진 않을 거니까 며칠도 계속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이사를 하면 일이 그리고 계속 생기잖아요. 다 치웠나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건데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 일을 하시다 보면 점점 이렇게 보는 쪽에 마음에 힘이 생기면 이번에 처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같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그거는 알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그쵸? 제가 그거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잠깐 며칠을 샷띠 놓고 그냥 일만 하시고 그건 아니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쉬우면 여러분들이 다들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공부하실 만큼 하셨고 다 머리 좋은 분들인데 지금 몇 년째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는데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는 아직 우리한테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수행은 할 줄 알지만 법에 대한 지혜는 아직 많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언제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냐면 보살님이 지금 처한 상황처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좀 새로운 그런 조건 속에 놓여졌을 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마음의 지혜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또 그렇게 막 완전히 정신줄 놓고 잠깐 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책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때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책할 수 있었는데 그 자책하는 마음은 사실은 번뇌거든요. 수행자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우리가 간과하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번뇌 중에 하나 그런 자책이거든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왜 고작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이런 생각들 결국 번뇌의 생각이거든요. 다 도사, 이 화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인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없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없다라는 거 아는 순간 다시 사퇴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지혜인 거죠. 지혜의 힘이 있는 거죠. 이제는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지혜가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지혜의 힘이 좀 더 좋을 때가 있고 좀 약할 때가 있는 것이지. 좀 더 그게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번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번뇌의 힘이 좀 더 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번뇌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조건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지혜는 충분하지 않고 번뇌 에너지는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어떤 새로운 환경들이 딱 이렇게 처해졌을 때 그때는 즉각적으로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따라하기가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쉽게 뭔가 이렇게 급해지고 불안해하는 걸 잘해요. 그런 류의 번뇌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떤 잘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 가거나 내가 기대하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런 불안감, 그런 약간의 어떤 공포감, 걱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미 그런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 번뇌들이. 우리가 그냥 너무 그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자주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그걸 간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번뇌들을.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몸이 조금 아파도. 그죠? 뭘 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다리가 아파요. 또 머리가 아파요. 그런 순간에 바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뭔가 불안해하는 마음. 그죠?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번뇌들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불안감들, 그런 번뇌를 그 순간에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싹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본문 시간에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는 마음의 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익숙한 상황에서는 대상을 보는 게 좀 쉬워요. 근데 상황이 좀 달라지면 그 번뇌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인지.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기대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갑자기 빵 터졌을 때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그런 도사의 마음, 그거를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바로 자기하고 동일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래서 지나서 보면은 와 그때 사태 전혀 없었네. 어떻게 사태에 그렇게까지 없었지? 그렇게 약할 수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본인이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나름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알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또 그러지 말라고.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는 항상 법이란 뭐죠? 실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국에 대한 건 다 관념이에요. 너무나 관념 덩어리잖아요. 그냥 관념, 어떤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 넌 틀렸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떤 딱 선을 나눠가지고 그 선 안에서 또 계속 뭔가 판단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게 또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죠, 사실. 관념적인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지금 이미 거기에 빠졌잖아요. 그 내용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마음 당연히 그 법을 향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100% 어떻게 딱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버리고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 구분하기든지 너무 힘들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거의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또 내가 내 기준이 이게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내용을 계속 따라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테레비가
없지만 요즘에 뭐 바깥에 나와서 TV 있는데 어디만 가도요 조국 얘기밖에 안 하더구만요. 뉴스에 너무 아니 무슨 우리나라 뉴스에 조국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도? 근데 그걸 선생님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걸 내가 뭐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언론에서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결국 그런 것들과 관념적인 내용이고 그런 것이 계속 빠져들면 들수록 법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그 내용을 따라가면 갈수록 결국 마지막에 있는 거는 번뇌밖에 없어요. 화의 마음이겠죠 결국 거기에는. 그죠? 그거 전혀 이익되는 것이 없죠. 그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보다 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그죠? 이제 감각기관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뭔가 실제 하는 작용 쪽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쪽으로 관심을 가게 되면 지금 보인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이 보이는가, 보이는 그 대상의 관념적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그 마음의 관심 자체를 감각기관 쪽에 조금 둔다라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대상 같은 관념적인 의미보다는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 들리고 있다라는 그 작용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삽질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걸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살이 설명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 마음이 지금 이전하고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그냥 이 관념적인 어떤 그런 그 대상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좀 강했다면은 지금은 그 쉽지 않은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관심, 마음의 생각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보살님이 범이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이 된 거니까. 그게 그렇대. 그게 대상이라더라. 이런 식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보이는 작용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임, 네. 그다음에 형상. 맞습니다. 내지는 들림, 소리. 그게 다 관념인 거고. 그렇죠. 이거 보는 순간 핸드폰이네라고 하는 게 관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걸 보면 핸드폰이잖아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볼 때 그렇게만 알잖아요.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는 건 100% 관념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보이는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을 바로 알아차림한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본다라고 했어. 보임이라고 해. 이런 의미의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사실은 핸드폰 보는 즉시 바로 마음에 핸드폰, 뭐 자전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없었던 거죠. 실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보이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들리는구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딱 들어서 아는 건 딱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보이는구나, 이런 것이 대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라고 그랬지, 느낌이 대상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이 그 느낌 그 자체를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 차이점을 이제 아신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기관 쪽에 좀 더 마음이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작용적인 측면들이 더 쉽게 알아진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수행할 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대상을 쫓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익숙하니까 계속 쫓아가는데 어느 정도 사태를 하게 되면 마음을 약간 의도적으로 감각기관을 한번 더 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뒀을 때 처음에 여러 가지가 막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눈이라고 하니 감각기관에 마음을 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다 관심을 딱 두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둘 때 마음이 조금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 자꾸 쫓아가게 돼요. 이 소리, 저 소리, 어떤 소리, 이러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은 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막 쫓아가면서 수행을 하면 뭔가 번다하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번다하게 느껴지면서 뭔가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릿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뭔가 막 바쁘고,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점점 더 번다해지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왜 점점 더 마음이 흐릿해지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의 관심 자체를 감각기관 귀에다가 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그걸 통해서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법의 이치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돼요. 그 보이고 들리고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은 아, 이것도 같은 거구나, 같은 것일 거라는 어떤 이런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보다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생각이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특히 보살님이 생각을 관찰할 때 다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감정이 자꾸 빠지는, 부정적인 감정, 느낌이 자꾸 빠지는 것은 결국 그 견해 때문이거든요. 그걸 자꾸 의식적으로 해주실 필요는 있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 내용에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들,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런 좋지 않은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강하게 일어나면 그때 알게 돼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뭐가 일어났냐면 생각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 생각을,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은 감정들, 그런 느낌들이 훅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로 대상으로 보지 못할 때는 지금 일어나는 그 좋지 않은 그 감정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를 대충이라도 대상으로 보려고 하고 노력을 해보세요. 근데 이전보다는 그게 조금씩 가능할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며 좀 더 이렇게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생각도 조금 더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요. 근데 대부분이 보살님처럼 그렇게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고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있고 그 특정한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 특정한 생각의 내용을 하고 있는 그 생각 밑에는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일종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고요. 뭐 탐심이든 진심이든 탐심이라고 지금 탐심의 마음이 있고 그 탐심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감정이, 느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처음엔 약했겠죠. 그 느낌이 점점 내버려두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아는가 하면 이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감정이 커졌을 때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안 좋네.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행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이 전 단계들을 이제 봐가는 것이거든요. 다 봐야지 이 느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살님 상황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뭐 느낌이거나 듣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 어떤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면은 이게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그죠? 지금 그냥 단지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인데 이런 이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걸 딱 직시해서 공으로 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도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감정에 크게 매몰되지 않는다고, 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몰입했죠. 그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엄청 컸잖아요, 예전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도 엄청 컸었죠. 그 번뇌가 큰 만큼의 함께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그 느낌들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들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큼 안 당하는 거 본인 스스로 느끼시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생긴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 들리는 것에 대한 이해, 감각에 대한 이해가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그거는. 근데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치는 같은데 생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게 그냥 생각일 뿐이고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인데 라고 말을 해준다고 해서 이 느낌이 싹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해도 여전히 좋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고 있다면, 들뜸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야, 단지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냥 말인 거죠, 말 그대로. 이해가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생각이잖아, 이게 아니라. 보이는 거, 아까 보살님 잠깐 얘기했지만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그 자체예요. 그죠? 근데 그 보이는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핸드폰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핸드폰의 모양은 우리가 알아요. 그죠? 핸드폰이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크기 이런 것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수행의 대상은 봄 그 자체잖아요. 본다고 하는 그 사실. 봄 그 자체를 다시 시각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들은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생각이라는 그 작용 자체를 시각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세상 누구도 몰라.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알 수 없죠. 시각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마음은 그걸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마음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보이는 거야, 단지 느낌일 뿐이야 라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생각인 것 같지만 뭐가 다른가 하면은 시각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그걸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또한 지혜예요. 보세요. 이 지혜가 바로 관념과 실제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일어나는 건 대상적인 일이에요. 이해하는 건 수행하는 쪽의 일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해하는 것인 거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건 일어날 것이 일어날 뿐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미리 막 정해놓으려고 하는 걸 덜 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단 내버려 두고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질지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내가 다 미리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대로 최대한 그걸 맞춰가려고 또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정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이고 그 대상의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었다면 지금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게 법이잖아요. 그죠? 그냥 흘러가는 거지, 조건에 따라서. 왜냐하면 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계속 조건이라고 하는 게 바뀌는 거니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니까 일어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이제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결국 그건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잖아요. 법의 이치가 뭐 딴 거 아니잖아요. 자연적 이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으니까 내가 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 그냥 쉽게 내 일이라고 생각. 내 일. 그죠?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내가 정해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잖아요. 그죠? 법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그거를 지켜볼 뿐이고 알 뿐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자포자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수영할 때, 대승에서 수영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절대 못하거든요.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때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진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마음이 너무 풀어져 버릴 수가 있죠. 자꾸 우리의 마음은 결국 이쪽 한쪽의 극단이 아니면 저쪽 한쪽의 극단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저쪽도 양극단이 아닌 것이 중도인데 중도는 지혜거든요. 그래도 균형 맞추는 게 쉽지는 않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쪽 극단은 어떤 극단이냐면 무조건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내가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어느 정도 힘을 자꾸 빼면서 균형을 맞추는 걸 연습을 많이 했다면, 그죠? 또 이쪽 한쪽에서는 지금은 너무 또 마음이 풀어져 버려서 여기서 또 이 안에서도 또 균형을 맞추는 걸 또 터득하셔야 돼요. 뭐랄까 쉽게 또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으름이 아닌 자연스러움. 우리가 그게 좀 어렵거든요. 뭔가 좀 자연스럽다 싶으면 어느새 거기에 게으름이 이미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균형감이에요. 이 다르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수행할 때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구나, 힘을 어느 정도 뺐을 때 느낌이 어떻고, 그럴 때 마음의 힘은 어떻고, 삿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계속 봤었다면 지금도 또 비슷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 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수행이 좀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거기에 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번뇌들이 정말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마음의 힘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근데 미처 우리가 그걸 처음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 힘이 좀 떨어졌는데 계속 좋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일단 균형감을 가져가는 걸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동안 보살님도 관념적인 내용에 너무 빠지신 경향이 좀 있었죠. 그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또 본인에 대해서 배워가잖아요. 어떻게 또 수행을 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조국보다 사태, 뭐 이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행이 한참 동안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가 잘 없잖아요. 그죠? 항상 불만족스러워 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사실 뭔가 정말 이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라 본인의 기준이 안 맞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게 그어놓은 그 선에 아직 도달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 선은 본인의 탐심인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불만족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수행 자체에 대한 어떤 약간의 도사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면은, 그러다가 이제 지혜, 삭지,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충분히 이제 좋다고 딱 느끼는 순간에, 와,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수행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이, 수행이 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수행을 잘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새. 이제 거기에 또 내가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 나가 들어가 버리면요. 어떤 것이 또 생겨나냐면,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막 수행을 좀 잘하고 사띠가 좀 좋고 뭐 사마디가 좋고 지혜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자꾸 되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미 또 탐심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가 정말 좋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로 의미 부여를 안 해요, 마음이.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요. 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냥 알 뿐이라고. 그냥 싹대하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해하는 줄 알고.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 그 상태가 정말 지혜가 좋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뭔가 하나에 대해서 아 그래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알고 계속 생각이 꼬리꼬리 뭐 이럴 때 있죠. 왜? 뭔가 알아졌을 때 뭔가 수행의 상태가 좋을 때 그때는 수행의 상태가 좀 덜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번뇌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어쩌면 지혜에 대한 얘기를 너무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의미를 자꾸 부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꾸 지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지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생각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은 충분히 마음 힘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반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게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일어나게 되면 그 또한 그걸 반조하고 또 그것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난 제일 재밌는 인터뷰가 그런 인터뷰 같아요. 그 인터뷰하기 전에 그 전에 본인한테 일어났던 번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에 또 막 번뇌가 일어나는 뭔가 이해한 거죠 그때는. 단순히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의 차원이 아니라 아 이거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일어난 어떤 희열감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희열감을 일어나요. 희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희열감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와 동시에 마음과 원인 결과가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다르다라는 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번뇌예요. 보살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 사띠를 통해서 사띠를 조건으로 해서 아 이거네 이런 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한순간 다 일어나요. 이해도 지혜가 일어나는 거 순간 찰나잖아요. 그죠? 사띠가 한 찰나인 것처럼 지혜도 찰나적으로 일어나요. 그 한순간에 그 찰나가 일어나는 순간에 또 그 삐띠 거기에다 희열감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원인 결과예요. 그죠? 그걸 조건으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한 탐심,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뭘 착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그냥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봐버리는 거지.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거지. 사실 하나가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걸 좋아하는 마음, 딱 다른 마음이고 삐띠는 그냥 삐띠예요. 법을 이해해서 일어나는 법을 체험했을 때 일어나는 좋은 마음일 뿐인데 그걸 다시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좋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마음 따로따로거든요. 계속 원인 결과 일어나는데 결국 이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삐띠인 경우에 여기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또 뭔가 불만족스럽고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또 화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이것도 그냥 마음이죠. 조건 따라 일어나는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마음인 것이 뿐인 거죠. 예, 그게 더 좋아요.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면서 보지 말고 그냥 물러나서 알 수 있는 대로 그냥 알을 수 있는 대로 알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거 보살님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요. 수행 자체에 내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힘을 빼주셔야 돼요. 근데 그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또한 마음이 법에 대해서 훨씬 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가면 계속 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몇 시간이고 계속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것을 그냥 그게 나의 완전히 통찰의 지혜는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또 마음이 어떤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요소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단 몇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은 그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에 좋지만 또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미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듣고는 끝이에요. 뭔가 나한테 남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행에 대한 단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말들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내 수행에 좋은 정보로서 예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가지 않는 것보다 차이가 나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해줘도 결국 그 생각 자체가 집착을 없애지는 못해요. 집착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집착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때로는 수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죠. 네. 그죠? 보살님은 그 사이에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어떤 땐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땐 너무 또 그 생각이 꼬리고 너무 관념적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수행에 좀 더 이렇게 이 수행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부자연스럽냐면 거기에 이미 내가 너무 많이 개입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도사님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뭐 하나의 일률적인 답은 없어요. 딱 이거다라고, 이 기준이다라고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느낌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주는 것 자체가 수행에 도움이 되죠. 당연히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너무 과하게 넘어가면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 마음의 느낌,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마음의 느낌을 한번 잘 보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살님은 습관이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뭐라고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무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행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는 그냥 최대한 그냥 물러서서 지켜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더 자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자꾸 여기 내가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건 세상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법의 이치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일어나는 법 자체, 그 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헷갈려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지.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딸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모든 부모들이 다 일어나죠. 다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다들 그래요. 생각은 수행 안 하는 사람들도요. 이성적으로 생각은 하죠. 아이고 내가 자식한테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애한테도 안 좋은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어때요? 일어나는 마음이 어때요?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럼 수행은 뭡니까? 그 집착을 대상으로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결과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몰라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너무 결과를 아는 것처럼 수행을 한단 말이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수행을 하지 않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결과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결과 몰라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진실은 뭐냐면 아무도 우리의 그 결과를 모른다라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냐고. 예, 제가 볼 때 보살님이 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정말 좋고 가벼울 때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마음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그럴 때는 괜찮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뭔가 그런 거 아시잖아요. 습관적으로 이거 지금 내가 말을 좀 많이 하네? 자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잠깐 멈추세요. 잠깐 스톱하세요. 잠깐 스톱하고 최대한 그때부터 또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그걸 계속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그때는 그냥 알고 있는가 아는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그런 식으로만 수행을 하셔요. 물론 이 탐심을 빨리 봐야 되는데 이 탐심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그 탐심은 그때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살님은 이렇게 좀 이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는 습관적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려요. 그게 수행을 더 어렵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최대한 단순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착을 처음에는 딸에 대한 집착을 봤어요. 그걸 보다가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마음이 막 복잡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잠깐 멈춰요. 멈추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이거 집착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봐도 다음에 또 일어날 거니까 그때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보는 거고 지금은 그걸 따라가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단 그 수행하는 마음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단순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거든요. 마음이. 그쵸?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싹디 힘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싹디 힘이 약해서 번뇌가 강해지기도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그 번뇌가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이 싹디의 힘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이 자꾸 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때 나오는 말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정보들이 아주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마음이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든다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잠깐 원래 보던 그 대상을 잠깐 멈추고 그냥 알고 있는가 지금 아는가라고 마음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마음의 힘을 조금 더 키워주라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요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니까 번뇌 힘이 너무 강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대상을 잠깐 내려놓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정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들이 계속 달라진다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그냥 마음 내버려 두면 돼요. 내가 뭘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지켜봐야 되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도움이 되는데, 성향상 마음이 그때 너무 많을 때, 너무 막 이렇게 하나하나에 다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면, 이제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요.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막 혼란스럽고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뭘 보겠다라고 이걸 꼭 봐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아는가 알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어떤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최대한 단순하지만 사티가 분명하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것을 봐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마음의 힘이 좀 생겼을 때 그 집착이라든지 그 원래 그 대상을 그 번뇌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긴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그런 번뇌는 굉장히 오랫동안 보살님한테 강하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강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놓고 보는 것이 쉽지 않죠.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안 일깨워줘도 요즘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일깨워줄 필요가 없었죠, 그동안은. 뱀이 대상은 아니에요. 뱀이 대상, 보이는 것이 대상이고, 그때 그 느낌이 대상이고, 놀라는 마음이 대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는, 물론 그 보는 순간에 사태가 없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딱 놀라는 순간, 놀라는 마음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너무 분명하고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대상으로 알아서 사용하면 돼요. 그렇게 강한 마음을 대상으로 못 알아차린 게 신기한 거죠. 그냥 계속 내가 그때 사띠가 없었나 이런 생각만 있었지 그 놀란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한 거는 지금 아셨다는 거. 그렇게 봤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견해를 한 번씩 점검하셔요. 마음가짐. 거기 탐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수행이 안 되면 수행에 대한 진심이 있고요. 수행이 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수행에 대한 그 탐심이 있거든요.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하나 제대로 하나 싶을 때는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에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되죠. 질문하시면 되죠. 마음이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런 의심을 들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힘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내가 느껴진 어떤 물리적인 그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힘을 전혀 주지 않는데 수영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습관, 옛날 습관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럴 땐 질문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수영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마음에 분명히 뭔가 수행 사띠가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사띠 없었네 하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띠가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하게 알아졌으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요즘 보살님 인터뷰를 들으면 정말 이거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보살님 인터뷰에서 마음이 너무 편하면서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주면 정말 예전에 미처 상상하지 못한 변하긴 변하네요. 하니까 항상 수행 있고 힘들고 괴로운 거 이렇게 공식화된 분이었는데 바르게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이제 한쪽에 이제 이걸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또 다른 쪽에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지금 바르게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건 없죠. 그만큼 여유가 생겼네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모든 게 다 힘들고 괴로운 대상이지 좋고 뭐 그런 느낌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것에서 그만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번뇌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번뇌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 표현이 나 수행자인데 왜냐면 그 얘기 듣는 순간 저도 한때 저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요새 언제부턴가 그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네. 정말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조금만 안 자고 일어나도 나 수행자인데 조금만 많이 먹고 수행자 같다. 정말 뭐 하면 꼭 말끝마다 행동 하나하나 하면 멘트가 속으로 나 수행자인데 그럼 이제 안 좋은 거죠. 그 마음이 도사의 마음인 거지. 불만족스럽고. 근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행자가 아닌 건 아닌데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뭔가 수행에 대해 정해놓은 게 없어졌다는 거겠죠. 예전에는 수행은 어떤 것이고 수행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 강했어요.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온통 거기에 막 온통 파묻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어요. 족쇄 같은 거였죠. 근데 그때는 힘들지만 그렇게 되어가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이 수행이다. 그죠? 뭔가 수행자 상을 딱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수행을 하는 거잖아.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지금도 얼마나 자책하고 있겠어요. 이건 좋은 말이다, 좋은 거다라는 거 이미 전제를 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반응이 다른 거죠.
그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인데 이제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알미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그냥 계속 이게 흘러가는 흐름인 거예요. 네. 이해가 일어나면 지혜가 일어나는 줄 아는 알미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인 거죠. 지금 보살님이 느끼는 그런 좋은 마음들의 그 좋은 느낌들, 그런 결과들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보살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티, 사마디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선법,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 이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그 선법은 어떤 이익이 있고 불선법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도 그것이 있었지만 지금 그 이해의 힘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되고 좋은 것을 마음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리 그걸 믿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술에서처럼 그런 이해가 생기면 이제 마음이 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훨씬 약해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기란 힘들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그게 달라졌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반응은 또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대상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게 일어난다는 건 결국 우리는 그걸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세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세상은 딴 게 아니라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는 마음이 있고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제 그 이전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깊은 지혜가 생겨났을 때 우리한테 펼쳐지는 세상,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의 결과인 거죠. 네, 계속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단순히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번뇌가 좋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해까지 충분하지 않은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이해하는 힘이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깊어지면은 이제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해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네, 마치겠습니다.